네, 대표님,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지금 적극적으로 의무화한 상태잖아요. 그럼 휴마스터의 솔루션이 건물 에너지 효율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효율 향상에? 네. 네네. 그 제로 에너지 건축을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 의무화하고 시행하는 네. 이제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의 이제 일환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로 에너지 그 건물에서 그냥 건물에서 소요가 되는 냉난방 에너지를 네. 대폭 절감을 해서 건물 분야에서 이제 배출이 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냉난방 에너지를 이제 대폭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데는 단열을 굉장히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밀을 강화하는 거예요. 네. 기밀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겨울 같으면은 우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틈새 바람 들어오면 네. 춥고 이러는 거니까 그걸 뭐 굉장히 에어 타이트하게 기밀 바람 새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이제 고단열, 고기밀을 네. 통해서 냉난방 부하를 줄이는 게 이제 굉장히 그 핵심적인 이제 부분인데요. 이거를 이 건물을 이제 고기밀 고단열을 비유하자면 건물을 마치 단열이 잘 돼 있는 보온병, 네. 그 다음에 기밀이 잘 돼 있는 밀폐 용기.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죠? 네. 밀폐 용기형 보온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물을 그렇게 네.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보온병 안에는 더운 물 넣어놔도 오래 가고 찬물 네. 넣어놔도 오래 가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내부의 온도가 외부하고 관계없이 일정히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고 겨울이고 실내가 온도가 높지도 않고 또 낮아지지도 않고 잘 유지가 되는 이런 특징이 있죠.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밀폐 용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밀폐 용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보온이 잘 돼가지고 온도는 뭐 관계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답답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제로 에너지 건물에서는 온도는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생활 습기, 예를 들면 샤워도 하고 음식물도 하잖아요. 그럼 네. 내부에서 습기가 발생하는데 이게 빠져나가질 않고 내부에 차곡차곡 차이다 보니까 습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온도는 적정한데 습도만 높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또 뭐 우리가 그런 상황을 갖다가 느낄 수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마철 같은 거예요. 네. 온도는 뭐 괜찮은데 습도만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에어컨 가지고 제습하려면 에어컨을 보통은 쓰게 되는데 에어컨 틀면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가 죽 떨어져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열이 밖에서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열 부하가 없어요. 온도 네. 부하가. 그러니까 에어컨 켜면은 온도가 쭉 떨어져요. 네. 사람이 추워. 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끌 수밖에 없어. 제습도 안 됐는데. 끄면 습도는 여전히 높으니까 또 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불편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서는 에어컨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자, 에어컨 가지고는 추워서 안 되고, 또 끄면은 습기 때문에 안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에어컨 켜고 난방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면 딱이에요. 여름에 그렇게. 예, 예. 네, 뭐 비용은 좀 들지만 네. 쾌적한 방법이죠. 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에너지와 관계없이 생각을 한다면. 반성합니다. 그래서 에어컨 켜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이제 솔루션 알려드릴게.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그래서 에어컨 켜고 과도하게 추워지니까, 이거 어쨌든 제습은 될 거고. 네. 그런 다음에 추우니까 이제 난방을 갖다 같이 네. 하게 되면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제로 에너지 건축을 하는 취지하고 맞나요, 그게? 안 맞죠. 안 맞잖아요. 에너지.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자, 그래서 그거는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 제가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결국은 에어컨을 우리가 제로 에너지 건물에서 제습을 하려고 온도를 낮게 설정을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제로 에너지 건물 자체는 실내가 예를 들면은 25도, 6도예요. 그냥 네. 뭐 냉방, 에어컨 안 켜도. 근데 이제 제습을 하려면 에어컨을 틀어야 되니까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야지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그럼 예를 들어 20도로 설정을 하고서는 에어컨을 돌려요. 네. 그럼 당연히 금방 추워지잖아요. 추워가지고 제습도 하기 전에 추워서 못 견뎌요. 자, 그러면은 이제 20도는 안 되겠고, 그럼 온도를 갖다가 좀 높여서, 예를 들면 25도쯤으로 설정해 놓고 에어컨을 갖다 켜요. 자, 그러면 아까 공공기관 예를 말씀드렸다시피 온도가 충분히 낮질 않아서 제습이 안 돼요. 네. 온도는 25도로 맞춰지겠지, 실내가. 네. 근데 제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습이 안 되니까 끈적여가지고 사람이 이제 덥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25도는 덥죠. 20도는 추워. 네. 그러면은 하나는 온도가 높아서 덥고 하나는 낮아서 추우니 중간쯤 맞춰 놓으면은 예를 들면 22도나 3도쯤 네.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적이 있었나요? 장마철에? 아, 저는 난방 틀고 에어컨 틉니다. 아, 찝찝하니까. 아, 네네. 네, 그 눅눅함을 없애려고 아. 사실. 예. 자,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네. 해결하는 방법인 거고, 그 온도를 25도는 높고 20도는 낮아서 예를 들면 22도나 3도로 설정하면은 그러면은 적정하게 될 거냐? 그렇게 안 돼요. 네. 우리가 이미 굳혀내고 안 되니까 난방 네. 트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뭐, 이 정도는 해도 시간이 될 수 있겠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뭔가 돌멩이를 던져서 이걸 뭐 표적을 맞추는데, 한번 딱 했더니 너무 멀리 갔어. 예를 들면은 온도를 너무 낮췄어. 네. 그러니까, 빗나갔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조금 온도를 높여봤어. 예를 들면 25도. 네. 그러면 이제 좀 짧아. 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보다 요거보다 멀고 요거보다 가까운 데로 한번 해보면 표적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에어컨이 22도나 3도면은 네. 될 것 같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없죠. 없어. 왜 차 안에서도 그러냐? 없고, 집에서도 없고, 차 안에서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방향이 틀린 거야. 아. 위에서 보면 방향이 안 맞으니 이걸 가지고 아무리 뭐 멀리 짧게 해봐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에어컨은 이거 온도를 낮추는 쪽이에요. 근데 정작 표적을 맞추려면 습도를 낮춰야 되는데 네. 에어컨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가지고 아무리 설정 온도를 갖다 높였다 낮췄다 해봐야 네. 쾌적하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온도가 아니고 온도는 그대로 두고 습도를 낮출 수 있는 기술, 제품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쭉 얘기 드렸던 휴미컨인 거죠. 자, 그래서 휴미컨을 적용하면 온도는 뭔가 낮출 필요 없이 습도만 낮추니까 추워지지 않잖아요. 네. 그럼 딱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에어컨 틀고 좀 그렇지만은 네. 난방하고 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구를 갖다가 막 이렇게 괴롭히는 이제 이런 걸 하지 않고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휴미컨이 바로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어떻게 아주 그 표준적인 그런 이제 냉방 수단이 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에어컨만 가지고는 제로 에너지 건물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장 이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 네. 저의 찝찝함과 눅눅함만 생각했습니다. 네. 에너지까지 제가 고민하지 네.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휴미콘을 앞으로 사용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네. 휴미콘이 솔루션인 걸로. 네, 감사합니다.